네, 뉴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촌철살인 논객들 소개합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나오셨고요.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에 또 속보가 하나 떴네요. 예, 뭐 다른 분들은 그렇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방통위원장이 예, 예상대로 이진숙 MBC 전 기자가 됐습니다. 예. 어떻게 예상대로였다. 앞으로 방송 장악은 아주 살벌하게 진행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예상대로, 예정대로 그 뭐 이제 이진숙 전 MBC 사장에 대해서 이제 거기가 대전이었나? 대전 MBC 사장. 네, 그렇죠. 예. 전 대전 MBC 사장에 대해서 이제 그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하겠죠. 그러면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이것은 부적절한 인사이다. 과거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제 방송 장악에 앞장섰던 인물이고 MBC를 팔려고 했었잖아요. 민영화. 네, 그렇죠. 정수 장악회랑 뭐 논의를 통해 가지고 민영화 논의에 또 앞장섰던 인물이다. 여기 그냥 드러나 버렸어요. 그냥. 그렇죠. 등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런 방송통신 정책을 관할하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맞는 인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뭐 그건 그거고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 그러시냐? 나는 임명 강행한다. 이렇게 하고 임명 강행이 될 것이고 임명 강행이 되면 이제 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미 방통위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어느 언론은 이어달리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개주 이어달리기를 바톤 터치를 하는 과정 지금 집어 던진 거 아닙니까? 바톤을. 제일 처음에 누구였죠? 우리가 이동관이었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YTN 그 처리할 때처럼 김홍일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진숙. 김홍일 위원장이 지금 바톤을 집어 던져놓고 자기가 집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중에 있어요 바톤이. 그러면 새로 지명된 이진숙 위원장이 바톤을 딱 잡아가지고 MBC 이사 선임을 마무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MBC 박문진 이사회에서 뭐 사장에 대한 뭐 어떤 뭐 문제제기나 이런 걸 막 하면서 사장을 새로 이제 선임하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겠죠. 그럼 언제 그게 좀 돼요? 저희 MBC에 출연을 많이 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라서. 아, MBC에 지금 출연을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저. 이런 참칭고수는 바로 잘려. 아니, 잘릴 거는 같은데. 바로 잘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 KBS에 바뀌는 속도하고는 좀 더딜 것이다. 왜요? MBC는 안에 내부 저항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사장을 바꾸는 것도 속도가 좀 더딜 것이다. 이사진을 바꾼다고 해서 사장을 뭘로 바꿀 건데?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렇지. 안영준 아니, 지금 벌점 많이 받았지 않냐,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이사회에서 논의도 하고, 그거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송도 걸고, 안영준 사장이 분명히 또 소송 걸 거 아니에요. 가처분 신청. 네, 가처분 신청하고 뭐 이럴 텐데, 이러는 게 지난번에 권태선 이사장도 사실은 승소를 했었고, KBS 같은 경우는 KBS 이사장은 패소를 했죠. 그러니까 그 양상 자체가 조금 좀 달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똘똘 뭉치는 그 어떤 구심력? 이 MBC는 아직까지는 있다고 봅니다. KBS에 비해서. 그래서 가을을 넘길 수도 있다. 대통령이 좀 애석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장악되기는 쉽지는 않다. MBC는 KBS만큼 그렇게 바로 그 전에 그냥 KBS는 바람이 이렇게 싹 오잖아요. 시간 누가요? 그 김수영의 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기 전에 풀은 먼저 눕지. 바람이 오는 것을 감지하고. 네, KBS는 급소를 눌러버렸잖아요. 네, 수신료라는 급소를 확 눌러버려가지고. 그것도 다르지. 그렇죠. 뱀이 머리를 확 누르면은 뱀이 이제 아무리 뭐 그쵸 꼬리를 흔들어봐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MBC는 이 급소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사실. 이게 뭐가 급소인지가 없어요, 여기는. 아니, 애매해가지고. 지배구조라고 하면은 사실은 민영화밖에 없는데 민영화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YTN 않아요. 같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YTN처럼 자산가치 뭐 몇백억 이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이 회사는. 그리고 과연 MBC 내 구성원들이 민영화를 그렇게 뭐 싫어할까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여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텐데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오버할 수도 있다, 이 정권이.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이 박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인가요? 그런 거잖아요, 지금. 8월 12일.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방통위 2인 체제를 계속 끌고 가는 이유에 대해서 언론 노조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의 해석입니다. 뭐 의도는 모르겠는데 하나의 해석이에요. 보통 방문진 이사를 예를 들면 여당 추천, 야당 추천 해가지고 배분을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6대3이면 6대3 이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맞추는데 예를 들면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로 간다고 하는 거는 방통위원 중에 국회 추천, 그 중에서도 야당 추천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황문진 이사 선임도 다 그냥 여당 추천으로 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박문진 이사가 여당 일색이 그냥 다 돼버릴 경우에는 사실 이 내부의 싸움이라는 것도 이사진에서부터 사실은 야당 이사들이 있고 해서 그렇죠. 야당 이사들이 목소리를 막 내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사실은 싸움이 붙어줘야지 그게 말이 좀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경영진 자체를 그냥 여당 성향 사람들 일색으로 깔아놨을 경우에는 내부 투쟁에서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있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치열할 것 같다.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은 원래 직업이 뭐냐? 종군 기자지 않습니까? 예. 유명한. 그래서 종군 기자가 가는 것이다. 싸우려고? 전쟁터가 된다. 군사작전 하듯이 해야 되니까. 그 이진숙 후보가 만약에 되면은 민주당에서는 또 본회의에서 탄핵 발의해가지고 탄핵시키려고 하지 않을까요? MBC 사장을 탄핵시킬 수 있어요? 아니,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을 아마도 민주당은 2인 체제에서 이러한 주요 결정을 또 하면 민주당에서는 아니 주요 결정 하기 전에 할 것 같아요. 탄핵. 아니 근데 주요 결정을 한 것 때문에 탄핵이 되는 거지 탄핵에 대한 이유가 없잖아. 김홍일도 마찬가지고 이동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송 정책을 뭐 이따위로 하냐라고 하면서 이 당신들이 한 행위는 그 탄핵 사유가 돼라고 해서 야당이 그 여당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많이 바꾸는 거지. 왜 투수가 네. 한 2번 던지고 그냥 다음 투수로 바꾸는 이유는 그 다음 타자를 대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 같은 네. 경우에는 그냥 방통위원장 자체를 인정을 못할 거기 때문에 뭐 임명이 되면은 그게 법적으로 그게 되나? 아니, 법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방통위원장의 그 신임 방통위원장의 네. 행위가 있은 다음에 어떤 탄핵을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일단 저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네. 사실 굉장히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어려워서 그런데 아니 그 권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중점으로 한 이 권력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권력이 늘 잘못된 짓을 하니까 예. 방송이나 언론이라는 것은 그 잘못 가는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 좀 감시해서 좀 제대로 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들라. 이게 언론에 대한 본령 아닙니까? 근데 지금 MBC 인사 가기도 전에 방통위부터 보면요. 인사 자체가 엉망이잖아요. 이동관 거기다 특수부 검찰 출신의 김홍일 이번에 또 이진숙까지 온다니까 인사도 엉망이지만 그 전에 한상혁이었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인사도 엉망이지만 방식 자체가 더 막장이다. 그러니까 임명하는 막장이에요, 방식 진짜. 자체가. 예. 그래서 저는요 대통령에게 헌법 78조에 의해서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있는데 네 맘대로 임명해라라고 안 돼 있고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절차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 안 지켰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이 아니고 협의제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동수로, 그러니까 2대2로 오고 위원장이 들어가서 이제 3대2 균형을 좀 맞추는 건데 이렇게 해서 좀 협의를 해라. 그래서 방송을 좀 독립적으로 운영해라라는 기관의 취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무력화가 돼가지고 지금은 방통위가 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처럼 전락을 해버렸어요. 권익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면 지금 탄핵을 시키는 게 마땅한데 탄핵 대상자가 지금 2번째 도망을 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도망가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장악에도 공범이고 도망가게 한 범인 도피죄에도 공범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 맞습니다. 그럼 저는 도망갔기 때문에 이동관과 김홍일한테 책임을 지금 탄핵을 못 묻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공범 중에 한 명?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진숙까지 임명을 하고 또 도망갈 신박한데? 텐데, 예. 또 도망갈 텐데 제가 예. 예상을 합니다. 예. 이진숙을 이제는 건들 때가 아니다. 이쯤 아, 가면은 탄핵 청원에 이제 응답을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범이고 몸통이고 이 지금 비정상적인 공무원의 임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는 몸통을 치러 가야 되겠구나. 손발을 칠 게 아니라 몸통을 쳐야 되겠다. 이런 확신을 전 더 주고 있다. 저렇게 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지금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왜냐하면 절차의 문제 가지고 하면 탄핵을 청구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 방통위원장 임명
정지 무슨 가처분을 한달지 이런 거밖에 안 못합니다. 못하겠죠. 법적으로 안 되죠. 예. 법적으로 안 되겠지. 그러면 이게 이진숙을 임명해서 강행하는 거에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지금은. 길이 없어. 그 윤석열을 아무리 막아야 봐도. 되는데, 윤석열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게 지금 한 100만 넘었죠. 우리가 109만. 109만 탄핵 총원이 이게 빨라. 이게 빨라. 이게 뱀의 머리야. 예, 이게 왜 뱀의 머리를 바로 누르는 게 이게 빠르다. 아니 그 전시 예. 상태로 비유했을 때 예. 뭐 자꾸 옆에 뭐 무기고 때리고 이런 필요 없어. 그냥 본진을 치라는 거 이제. 본진 치는 게 빨라. 본진이 문제지. 예. 본진. 제가 다른 분들하고도 방송을 많이 하고 민주당 분들하고도 예. 방송을 많이 하는데 예. 제일 과격한 것 같아요. 실기 거의 변호사가 지금 아니, 시대 정신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대 정신을 제가. 아니 근데 장성철 소장님은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임이나 탄핵 당하기 전에 사임이나 이런 걸 해주는 게 한국 사회나 정치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닐까요? 윤석열 그만둬라. 그렇죠. 그게 가장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한번 저는 이야기해보자.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랬잖아. 네, 저는 뭐 네.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고 네. 정권 교체를 원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응원을 찍었어? 정권 교체했어야 되니까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것은 이건 어. 나라가 더 크는 아니 그럼 불행을 다른 갈 제 거다. 3후보 4후보를 찍든지 그럼 심상정 찍을 순 없잖아. 아니 사표가 아니 되니까. 호경영도 있잖아. 사표되니까. 허경영이요? 공중부양하라고요? 아, 그냥 저는 아니 정권 교체를 해야 호경영이 더 된다는 나을 뻔했어. 정권 교체 지금 하는 거 아니, 보면. 허경영도 우유 팔고 이상한 거 팔아가지고 아, 안 됩니다. 이상한 거안 됐어요? 사기꾼 안 됩니다. 예. 저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윤을 찍었는데 2년 동안 하는 걸 보니까 공적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예. 그래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공사고 운이 전혀 안 되는 분입니다. 예. 그렇다고 또 탄핵이라는 불행한 또 역사적인 행위가 반복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에 맞는 것이냐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뱃속까지 세포까지 보수 우파거든요. 예. 탄핵을 당하면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 아니 저 진짜 보수예요.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네. 정도잖아요. 그러면 싹 진보 쪽으로 간다. 중도나 중도 진보로 가는 거예요. 저도 평생 보수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저도 그거 아닌 것 같아.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야. 아직 아닌 것 같아. 최앵커님은 아니에요. 네, 중도 진보인가? 에이, 제가 볼 때는 다 보수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다 네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저 관점에서는 다 보수야. 예. 아니 근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뭐였냐면은 방통위원장이 신인구 변호사님 말씀 잘 해주셨듯이 예. 이게 방송 정책의 총괄 기구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느 진영에서나 아 그래 저 사람은 우리 쪽 사람은 아니지만 저 사람 정도면 아 괜찮겠네. 방송 정책 잘 만들고 공정하고 투명한 그러한 업무를 하겠네. 이렇게 좀 인정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 보면 정치권 출신 인사, 검사 그리고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자유한국당이 2019년에 인재 영입됐던 분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 시절에. 예. 예. 이런 사람은 어떻게 임명을 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동관도 했는데 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민영삼도 계속 코바코 사장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데. 검토가 아니라 확정이야. 됐어요. 확정. 네. 코바코 사장됐네요? 확정. 와. 거기는 확정이고 그 코바코 감사해줘 KBS 출신 들어갔는데 완전히 거긴 사장. 예, 환상의 듀엣이구나. 그래서 정말 당과 정치권에 네. 좀 관련이 없는 방송 정책의 전문가 최경영 앵커님 같은 분을 방통위원장 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 성향 다 있지. 인간이 정치적 성향이 없는 분들 없죠. 근데 KBS 이사 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콕 집어서 진보 인사 빼고 보수 인사 중에서 그러면 야, 저 사람은 보수 인사지만 KBS 독립성이나 언론 자유에 관해서 그래도 진지하셨던 분이다. 그런 분들이 있었다니까. 그렇죠. 김태일 장한대 총장이랄지 이런 분들은 네. 보수 정당에서 그분 추천했어요. 네. 보수 정당에서 추천해서 그분 칼럼이랄지 그분의 말씀이랄지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보수 자유주의자네. 이런 분은 인정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맥락 없이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방송이나 언론이 본인들 정권들 걸로 독과점으로 그냥 가져가 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이거는 한편 먹겠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공산당식인 거예요. 기관지. 공산당 기관지식인 거야. 그러니까 KBS, MBC를 공산당 기관지로 만들어서 중국 CCTV처럼 계속 방송하게 하겠다.
중국 CCTV도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경찰서장 정도는 막 두드려 패요. 오. 아유 절대 KBS보다는 좀 낫네요. KBS보다. 아니 KBS도 경찰서장 이런 사람들은 두들겨 팰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당으로 가고 노동당으로 가고 공산당으로 가가지고 고위 관료 뭐 시진핑 측근 또는 시진핑 거기는 못 건드리지. 그러면 CCTV하고 KBS하고 다른 게 뭐야? 거의 없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보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전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만 찍은 게 아니라 윤석열 뽑아주세요라고 외쳤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사태를 가지고 정상화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전 오히려 이재명 대표나 저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은 책임이 없죠. 그분들이야 뭐 찍은 게 아니니까. 안 찍었으니까. 그럼 지금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면 저처럼 윤석열 정권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원했든 아니면 좋아서 찍었든 간에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 그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까지는 맞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못하면서 이건 나라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 책임감으로 전 사과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탄핵 얘기까지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제가 이 얘기만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에 국가기관 중에서 많은 국가기관이 중요하지만 제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는 국가기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공수처, 경찰, 검찰 이거 지금 다 망가졌죠? 예. 다 망가졌습니다. 감사원은 안녕합니까? 감사원? 최재해. 근데 최재해는 이제 문재인 정권 임명했지만은 정권을 지원하는 기관이다라고 아부충성했던 최재해와 유병호 생각하시면 되고. 타이거. 네, 권익위 어떻습니까? 그 뇌물도 합법화해준 우리 권익위 다 검사 후배들. 방통위 어떻습니까? 검사 선배죠 여긴 또 김홍일 선배. 선관위는 또 어때요? 선관위 사무총장 친구분 가셨잖아요. 제가 뭐 석유공사나 인재개발원이나 코바코까지는 얘기도 안 해요. 제가 거기까지 얘기도 안 하는데 제가 지금 나열한 한 7개의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는 권력의 내부 통제 기관들이 내지는 헌법기관, 중립기관들이 싹 다 일시에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뜨린 사람은 제가 심판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요. 그걸 심판하고자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본인이 정권 잡더니 완전히 이상한 짓을 다 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싫어서 저도 뽑아달라 그랬고 뽑았는데 정말 그건 죄송한 일이고 이제 와서 이 정상화를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그럼 전 보수 진영에서 찍었던 사람들과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걸 결자해지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는가? 저도 해야 돼요? 일단 저는 좀 아니, 해야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게다가 윤석열 파일까지 파헤치셨던 분이 그러니까 지금 국가기관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예. 이건 좀 심각한 그렇죠. 지경이다. 동감해요. 진짜. 심각해요. 정권은 바뀔 수 있고 지도자는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훼손된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가장 많이 훼손된 그 증거 현장 자체가 차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된 특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왜 그러냐면 그냥 정상적으로 수사단장이 그 그렇죠. 수사를 해가지고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했잖아요. 네. 모든 게 법적이었어. 네.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이 다 사인을 했어. 그렇죠. 근데 수사단장 입장에서 보면 현장에 있는 현역에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갑자기 저 꼭대기 위에서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글쎄 말이야. 변호사 출신이 전화해가지고 야 혐의자 빼. 네. 응?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게 말이 돼? 아유.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그러면 대령이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에 있는 민간인 출신의 법무관리관이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백으로 나한테 이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는 마치 이런 거 같아요. 그냥 탐사 보도 부장이 있어, 팀장이 있어. 다 해서 결과 보고서 올려놓고 보도국장 사인 다 났어. 네. 방송 직전이야. 근데 갑자기 사장 비서실도 아니고 거기 스텝에 있는 누군가가 법무실에 누군가가 전화해가지고 야 그 혐의자랑 다 빼. 그러면 그 장면 편집해 네. 하는 거지. 그러면 어떤 탐사보도 부장이 그거를 그러네요. 예 이거 빼겠습니다. 그러냐고 이건 말이 안 되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부장 근데 자격이 없죠 그렇게 하면. 그거가 군대에서 일하는 거야. 국방부에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임성근이 했던 그 행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야
바둑판식으로 해서 들어가. 그 일렬로 해가지고 혹시 사람 빠지면 그 사병들 그 애처로운 사병들 자기 목숨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일렬로 해서 하면 사람이 혹시 옆에 전우가 빠지면 잡아줄 수 있잖아. 그렇죠. 손 잡아줄 수 있는데 손 잡아줄 수 없는 구조로 굳이 가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어깨까지 오는 그 장화 신으라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수영도 못하게 그냥 쑥 모래 늪 같은 데 빠져버리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요. 걸로 내몰았잖아. 그러면서 아유, 참. 사진 찍기만 했잖아요. 마크 잘 나오게 해병대 마크. 공보 잘 됐군. 근데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모든 게 쇼였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로 우리가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전선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보다는 윗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오열 정리하고 네. 뭐 이랬던 많이 그랬죠. 쓸데없는 것들 허드렛 일 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병들이. 네.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에 갔을 진짜 전쟁이 나도 사단장은 위에서 저렇게 명령하고, 야, 그냥 때깔 좋게. 뭐 전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한테 보이는 그런 홍보 전략만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사단장은 계속 어떤 보직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밑에 사병들은 죽어나는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런 군대 시스템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니, 솔직히 홍보로만 죽한할 게 아니라 하나회 군인들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하나회 군인이 있었잖아요. 네. 전두환, 노태우에게 충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찬탈했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뭐 권력 찬탈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승진하려고, 지 승진하려고 홍보를 활용해가지고 그렇지. 군대 이미지만 활용해서 한 건데 네. 그때도 12.12 군사 반란 있을 때 장태환 그 수도 경비사령관 같은 경우는 목숨 걸고 그 진압하려고 그러고 지켰잖아요. 그런 군인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박정훈 대령에게서 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임성근 소장은 맞습니다. 너무나도 제가 이거 개인의 인격을 건드려 죄송하지만은 아니 그때 노태우 전두환한테 줄 섰던 하나의 군사 쿠데타 세력하고 뭐가 다릅니까 본인이? 권력을 지향하고 사랑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본질이? 그러니까요. 이거에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민주화를 이룬 지 얼마나 지났는데 지금도 이런 홍보용 언론 전시성 이런 군인이 판치고 있다라는 게 그 별 두 개 그 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분이 홍보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홍보만 한 게 아니고 골프도 치고 골프 전문. 예, 그 멋쟁 해병들하고 또 이제 멋지게 또 한번 그렇죠. 해보려다가 그 카톡이 나와가지고 근데 또 그 카톡이 나왔으면은 그런 카톡이 나왔으면은 무슨 후속 조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뭘 반성문을 쓴다든지 뭐 하여튼 후속 조치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작 나온 건 뭡니까? 권성동 의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제보자가 혹시 민주당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역시 이것도 일종의 고발사주가 제보사주가 된 것처럼 공작. 네, 고발사주가 제보사주가 됐던 것처럼 이것도 이 제보가 기획됐군요. 제보 공작. 네, 제보 공작이군요. 네. 이렇게 또 엇받치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장성철 소장님의 그 판단이 굉장히 궁금해. 아니 제보 공작이라도 그게 뭐가 문제일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역시 본질. 네. 본질은 진실을 밝히는 거. 봐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제보 공작이라는 말장난 속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민주당 정치인 김규현 변호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결국은 핵심은 그건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정치인인 법무부 공무원 검사 권성동, 국민의힘 정치인인 판사 김기현. 네. 그러니까 과거하고 현재를 막 뒤섞어 버린 거야. 네.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면 안 되지.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해보시죠. 아니,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 편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검사. 괄호 열고 문재인 정부 출신도 써주세요. 괄호 열고. 그러니까 제보 공작 네. 공작이라는 단어도 솔직히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 네. 저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언론사에 제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제보 조작이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냥 정말 그렇죠. 그 변호사가 야 이거 우리가 판을 위조해서. 뒤집어 엎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짜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위조한다든가 이러면은 문제죠. 예. 그런데 권성동 의원님 제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개인적으로 잘하는 의원님인데 이 판을 이런 식으로 돌리려고 또 대통령
보호하려고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으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이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권성동 의원님 저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차라리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근데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권성동 의원이 또 나섰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내가 이번에 나서가지고 한번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이런 냄새는 이분이 잘 생각입니까? 났거든. 이런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전화가 온 겁니까? 아니 한동안 사실은 친윤그룹에서 조용히 있었잖아요. 총선 전까지는 체리따봉 사건 이후에 네, 조용히 지냈죠. 조용히 아니, 지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꾸 권성동 의원의 근황을 방송에서 이제 전하는 어떠한 분들의 경우에는 네. 권성동 의원은 이제 윤핵관에서 탈퇴했다. 이렇게도 주장했던 적도 있었어요. 맞아. 예. 근데 권성동이 다시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이상한 게 왜곡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유심히 보는데 김재훈 의원이 네. 겸손 나와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뉴스공장 나와서 본인은 뭐 비한도 아니고 반한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무한이다. 생각이 없다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은근슬쩍 한동훈 후보의 사이드의 어떤 이야기도 같이 해. 예? 느낌이. 그래서 저는 이 김재원과 권성동의 말들을 보면 권력의 집권 여당의 권력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를 잘 알 수가 있거든. 이분들이 워낙 감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김재원은 원래 홍준표 시장이랑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정도 아니죠. 홍준표가 반대하는 한동훈으로 붙나? 김재원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러는 거예요? 김재원하고 지금 네. 러닝메이트는 나경원이에요. 아, 나경원 의원이 네. 김재원 의원이 컷오프 됐을 때 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이거 다시 재심해야 된다라고 김재원 의원은 편을 들어줘가지고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나경원, 김재원이 한 쌍인데 예, 어제 예, 경북의 한 당협에 가가지고 예. 원희룡과 어깨 동무하고 우리 당 대표는 원희룡이죠, 아시죠? 뭐 이렇게 하고 다닌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낙지다리예요. 낙지다리다. 여기저기 그냥 다. 양다리. 양다리? 아니 여러 다리. 아니 근데 여러 다리. 낙지다리는 한 8개. 원희룡, 네. 나경원, 그다음에 특별히 한동훈 안 까잖아요. 안 까더라고. 하니까 낙지다리라니까 윤상이라고도 잘 지내요. 반환이 아니고 무한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이 사람은 무조건 이번에 나는 예. 여러 사람들 표를 다 한 표씩 모아가지고 나는 수석 최고위원 되는 게 목적이지. 내가 뭐 윤석열 욕하고 한동훈 욕하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이런 사람 정치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돼요. 아니 이런 왜냐면 사람. 이기는 사람 우리 편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 이겼으니까 우리 편 했을 거고 그렇지. 6.25 전쟁에서 우리가 막았기에 망정이지 북한이 내려왔으면 인공기 들고 제일 먼저 뛰어나갈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 제가 무섭습니다. 저 김재현 의원 같은 분은 영원히 술래길을 가셔야 돼. 제가 볼 때는 들어오지 마시고 해외로 나가세요. 술래길만 다니세요. 불길한 예가 뭐냐면 예, 될 것 같지. 김재훈이 상당히 될것 같아. 상위 순번으로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뭐 2등인가 1등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국민의힘이 안 되는 이유를 네. 김재원 후보 같은 문어다리가 상위권에 랭크된다는 것 자체가 이 당의 수명을 다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끝났어요. 권성동 의원도 타이밍이 잘 잡았어. 제가 보기에는 이때 이런 말을 이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제 프레임 전환을 할 수 있는데 프레임 전환에 나도 한몫했다. 자꾸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고. 근데 제가 어제 뭐 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김기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시점이 지금 다 다른 거야. 네. 이종호랑 알게 된 시점. 아니래요? 김기현 변호사는 자기 아니래요? 이거? 아니 자기야. 자기 맞아요? 네, 자기 이 맞아. 카톡방에 있던 멋쟁이 사람 맞아요? 해병 그리고 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상황을. 근데 이제 그 사람 맞지. 네. 근데 지금 순차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종호를 알았던 시점이 다르고 네. 2023년 그 5월에 카톡이잖아요. 네. 5월, 6월에 카톡이잖아요. 골프 얘기 나온 게 골프 5월 이야기 달에, 나온 게. 작년 5월. 그러니까 다른 카톡도 있을 거예요. 이분을 기정사실화해서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맞으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 그래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맞아요. 이 사람이 맞고 그리고 멋쟁 해병 5명 중에 1명입니다. 그 변호사 C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 문자죠 지금 5월 3일에. 그렇죠. 예, 저 멋쟁이 해병 5명 중에 1명이 맞죠. 그래서 그때가 2023년이고 그 전부터 좀 알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박정훈 대령 변호인으로 들어간 거는
올해 6월이야. 와, 1년 1개월이 지나. 네, 올해 6월이야. 그리고 민주당 정치인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서 서대문에서 나가려고 했던 거는 지난 총선 때니까 4월이죠. 그렇죠. 4월에 2월, 3월 해가지고 떨어졌잖아요. 그때는 민주당 출하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제 시차적으로 봤을 때는 권성동이 검사하고 권성동이 정치인하고 이게 다 시간 배열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그러면 권성동 논리로 제가 그대로 네.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네. 탄핵 수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신 거네요. 7년을 엮으면 이렇게 요약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다 그냥 탄핵 엮어버리면. 수사 때 여기 네. 대통령 될 거를 염두하고 탄핵 공작을 벌여서 윤석열이 싹 다 수사를 한 거네. 이렇게 먹는 것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김기현 말이 변호사의 고뇌는 과거에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사건에 등장해 버리잖아. 네. 그럼 얼마나 당황했겠어, 본인은. 그치 네? 막 찾아봤겠네. 그렇죠. 솔직히 우리가 1년 전에 단체 아, 카톡방에서 모르죠. 뭔 내용을 모르지.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없지. 근데 이게 이렇고 과거에 술자리에서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이렇게 이제 하나씩 떠오를 그러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퍼즐이 깨맞춰진 퍼즐 거예요. 깨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그별 문제 없어. 그냥 문제가 없는 거지. 근데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거지. 그렇죠. 이 사람의 말이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은 무슨 고뇌를 했냐면 변호사로서 또 들은 정보도 있잖아. 네. 그 블랙홀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씨를 네. 변호했던 법무법인이 또 이 김기현 변호사 소송이야. 네. 거기가 큰 로펌이에요, 큰 로펌. 그러면 본인이 이제 들었던 것들과 이제 섞여져 버리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변호사의 비밀 유지 의무랄지 여러 가지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클라이언트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인의 의뢰인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본인의 성실 유지 의무랄지 뭐 여러 가지가 섞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결국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그래도 진실은 밝혀야지 공익제보자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공익제보자 한 거야. 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렇죠. 그 전에 군대 시절에 엄청난 뭘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박근혜 대통령 7시간 취재하기 위해서 군도 접촉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현역이 저한테 이렇게 계속 뭘 빼줬어요. 어떤 서류들을. 그러니까 결국 하여간 밝혀지지는 못했는데 그 지지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 거지 뭐.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 궁금한 게 제보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럼 제보 공작이면은 김규현 변호사가 예. 이 모든 수사 외압 사건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한 누명 쓰게 다 조작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월 2일에 저 지금 5월 달 문자였는데 네. 저 8월 달에 대통령 휴가 가셨을 때 대통령한테 이종섭 장관 전화하라고 김규현 변호사가 시킨 거라는 뜻인가요? 전 제보 공작의 내용이 뭔지 도대체 김규현 변호사가 뭘 시켰다는 거고 뭘 그렇지. 공작으로 했다라는 건지 그 임성근이 구명 로비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과 유재용 관리관부터 싹 다 정부가 총동원이 된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저 근데, 카톡 하나 가지고 네. 공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게 권성동 의원이 이거 혼자 생각해낸 얘기냐고 그래서 의심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런 스타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군데요? 윤석열이라고 있어. JTBC라는 네. 좌파 언론하고 네. 네? 좌파 언론하고 민주당이라는 좌파들하고 아니, 똑같다니까 생각하는 스타일이. 짜가지고 네. 이 정권에 참사 일으켰다.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든지 아니면 있는 걸 맥락을 비틀어 가지고 제보를 한 다음에 좌파 언론이 그걸 보도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가짜뉴스를 생산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걸로 이 정권에 타격을 지금 입히는 거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가 지난번에 김진표 전 의장이 얘기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접근 방식 요거하고도 똑같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 그쵸 뭐 뉴스타파 그 얘기도 똑같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지난번 3월달에 런종섭 때 제가 그 보도는 진짜 잊어지지가 않아요. 런종섭 때 YTN 보도로 나왔던 그게 뭐냐면 MBC에서 런종섭 씨가 이종섭 장관이 네. 출국 금지 상태다라는 거 MBC가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 직후에 YTN의 대통령실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네. 단독 이렇게 나오는데 공수처하고 좌파 언론하고 함정을 팠다. 그래갖고 민주당, 야당, 공수처, 좌파 언론이 합심해가지고 함정을 파서 이거 완전히 가짜뉴스를 생산해가지고 정부에 타격을 입히려고 하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막 대통령실 관계자가 합니다. 그때 YTN 단독으로. 그렇죠. 이게 YTN 네.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 이날부터 뭐 대통령실이 런종섭에 대한 방어를 막 하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그때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정도 수위의 이런 스토리를 자기 생각만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요거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주변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 의심받았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른바 이제 김건희 측근으로 불리는 관계자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원본이 어디냐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부부는 일심동체이고 부부싸움을 해도 칼로 일심동체다. 물베기다. 칼로 물베기다. 일심동체다. 근데 예. 이게 또 어디서 봤냐면 아까 고발 사주를 제호 사주로 엎어쳤다고 했잖아요. 네. 고발 사주 얘기할 때 대선 국면 후보 시절에 고발 사주 얘기했더니 바로 뭐라고 그래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때도 좌파 언론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 그렇죠. 이 얘기가. 예. 이게 패턴이 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혼자 막 고뇌를 하다가 깨달아가지고 이거 제보 공작 아니야?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은 어느 날 체리따봉 폰으로 추정되는 전화가 와서 혹시 대통령께서 너무 고뇌를 하시다가 권성동 의원에게 상담을 하신 결과 권성동 의원이 이건 내가 얘기해야겠는데 이렇게 된 거냐 상당한 이제 의문이 있다 평론가가. 근데 그거를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네. 이게 공수처도 뚫린 것 같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뚫렸다? 제가 권력 역으로 손이 닿다. 음모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알았지? 김기현 변호사라는 걸 아니 그 민주당 의원이 얘기해 줬대요. 본회의장 밖에서. 본회의장 밖에서. 네, 본인이 이제 네. 페북에다 썼는데 예. 본회의장 밖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이 야꼭 김기현이래 뭐 막 그래놓고 아니 그 스토리가 네. 상당히 조금 제가 알고 있는 그거 맥락들을 다 빼버리고 일부러 왜곡하기는 했지만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지난주에 공수처에 제보를 했거든요. 네. 김기현 변호사가. 음, 그 공수처가 뚫린 거 아닌가? 공수처에서 아, 알려줬다. 예. 예를 들면. 리크가 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그런 알 생각, 수가 그런 그쪽도 생각. 있을 수는 있겠죠. 예. 그거는. 근데 하여튼 이게 음. 만약에 김기현 변호사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사를 맡고 난 다음에 이런 카톡 단체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예. 내용을 얘기를 했어.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제보를 했어. 그럼 그럼 문제가 생기지. 그렇지, 조작하면. 그렇죠? 조작하면 조작이잖아요. 문제지. 근데 그거 그게 범죄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전에 그 카톡방에 나누고 네. 박정훈 대령 변호사하고 옛날 거 뒤져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 이거는 뭐 제보할 수가 있죠. 왜 그러니까 못해요? 소름 돋는 거잖아요.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 아니 들어가. 왜 그리고 소름 돋는 건 왜 800에 1000이냐고. 7070이에요. 7070이 1000이지 1000을 1000번을 하나? 그러면은 거기 천공이 근무하나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번호를 만들어 놓고 누구 집무실인지 접견실인지를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제가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들한테 몇 명한테 전화해서 예. 야, 이게 진짜 7070 누구 번호냐 물어봤어.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실무진들끼리 다 공유하는 네. 대통령실 일반 전화가 있는데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없어? 없어요. 없대요. 그러니까 모르겠대요. 실무진들끼리.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다 예를 들면은 예. 다 안보실은 몇 번, 안보실장은 몇 번, 그렇지. 뭐 거기에 뭐 누구 행정관, 선임 행정관 있어. 다 이름 써놓고 다 이렇게 다 공유하잖아요. 내선 번호가 네. 다 있고 하니까. 없대 거기는. 그래서 모르겠대. 그럼 대통령실 내에서도 모르는. 그러면 국정조사를 국비번호. 반드시 해야겠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뭐예요? 궁금합니다. 정말. 그러면 이게 국가 보안 심각한 사안인지. 문제예요, 기밀 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예. 기자가 예. 사실 이 전부터 예. 이 번호는 사실 번호 자체는 알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물어보기 전에 예. 알려져 있죠. 알려져 있었던 거잖아요. 예. 전화를 계속 걸어봤다는 거예요. 5월 달인가 MBC가 보도를 했었죠. 전화를 계속 예. 걸어봤대요. 안 받는다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이게 업무에 이용 중이었으면은 통화 중이라든가 이런 게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최초로 MBC가 5월에 보도를 했었을 때 그 전화를 하니까 여자 비서가 받았잖아요. 그 그렇죠. 비서가 받으면서 어딘지 알려줄 수는 없다. 대통령실인 것만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딘지 알려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거는 당신이 찾아봐라. 02800-7070 해봅니까 지금? 통화 중이라고 계속 나오네요. 아, 그래 통화 중이에요. 예. 이거? 계속 통화 중이라고. 계속 통화 걸고. 중인 거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02800에 7070을 계속 한번 걸어보는 거야. 탄핵 청원 기다리면서 전화 걸어보고 또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길. 제가 이 국가안보사안이나 검찰총장 때부터 쓰셨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윤 총장님 번호. 윤 총장님 번호는 제가 알고 있는데 안 돼요. 큰일 나요. 전화 연결하시죠 한번.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아니 또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다병. 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뭐 그 니네 방송 똑바로 하라. 노래 방송 똑바로 해. 아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해달라고. 예. 광고 잠깐 이어가고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고 뒷이야기 갑니다. 3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고민은 그만.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현재까지 940억 이상 상품을 지급한 여기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이 있습니다. 유심 변경 시에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게 설치 당일 지급됩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네. 인터넷 비교원에서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네. 총 77만 원까지 정수기나 인터넷을 함께 바꿀 기회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최대 혜택 77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는 인터넷 비교원에서 365일 연중 무휴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저게 그냥 인터넷 TV만 바꿀 수 있는 거죠? 정수기까지 바꿀 필요 없고 그냥 그러니까 하나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두 개가 쌍으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두 개가 꼭 쌍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네. 예, 인터넷 TV 가입할 때 최대 가격이니까요. 무슨 뭐 어떤 요건 같은 게 있겠죠. 네. 요건이나 조건 같은 게 있겠지. 뭘 같이 하시고 뭘 같이 하시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원래 한 상담 집에서 여러 개 받아봐야 사면은 되겠네. 더 네. 많이 해주니까 네. 한 집에서 여러 개 하면. 근데 저게 이제 전화를 해보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해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유리한 현금이 조건으로. 생기면 그렇죠. 또 소고기 한번 사 먹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한번 가게- 저도 해보겠습니다. 가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잘렸는데 저라도 해서 저 돈 벌려면은 방송을 몇 개 해야 됩니까? 예. 그러네요. 자, 그런데 장성철 소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이거는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셨어요? 네, 한번 얘기했어요. 예. 어제. 아니 근데 요거는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알고 계시는 다른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02800에 7070의 전화번호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 내선 전화번호에는 없다. 그 얘기는 평소에 업무용으로 쓰지 않는 전화번호라는 얘기죠. 내부에서는. 그렇지.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내선 번호가 어디고 어디로 돌리면 어디가 연결된다. 이걸 알아야 업무가 되기 때문에 다들 그렇죠. 그 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없다는 거는 평소에는 그런 용도로 쓰는 전화번호가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용산에 비선이 있다 이런 이야기하고도 에이, 같은 거 아니에요? 설마 비선이 있겠어요 대통령실에? 그렇게 아니 이게 비선이지 비선 전화번호지 그러면 직원들도 모르는 전화번호가 그러면 어디 있어요? 직원들이야 뭐 한계가 있겠죠 자기네들 뭐 그럼 저기 KBS에 있는 전화번호 다 아세요? 일반 전화번호? 아니 다 있어요 우리는.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그룹에도 모르는 전화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 가령 그룹의 비서실 정도 가장 중요한 전략기획실 뭐 이런 데는 당연히 더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공공기관들도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직도 보고 그렇죠. 내선 번호 다 확인하면 다 나오잖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전화번호 논란이 되게 많은데 이거 밝혀지지 않잖아요. 예. 저는 빨리 이제 못 특검을 밝혀. 해서 예. 이제 못 밝혀. 그러니까 수사 외압도 밝히고요. 수사 외압의 동기였던 그 지금 임성근 그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 이종호 씨를 통해서 김건희한테 갔을 수 있다라는 충분히 개연성 있는 혐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수사로 이거는 밝혀야 될 사안이다. 빨리 특검을 통해서 수사가 김건희 여사 포함한 전 수사를 다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800 번호도 다 나오게 되지 근데 않을까. 추정인데 이제 저 번호 훼손을 없앴겠죠. 그렇지 않아요? 없앴을까? 없애면 증거인멸인데. 증거인멸인데 그걸 증거인멸? 어떻게 확정할 수가 있냐고. 근데 이제 그 설치한 사람은 있을 거고. 그렇지. 다 그게 자국으로 남아 있으니까. KT에서 와서 설치했을 예, 거예요. 없애면은 없앤 게 또 증거인멸이 되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밝혀낼 수가 있어요? 특검을 통해서 이거는 요 사안들을 수사해 가다 보면 이제 인지 수사를 또 할 수가 아니 있으니까. 이거 쉽게 밝혀낼 수 있는 게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KT에서 했을 텐데 요거 다 이거 세팅한 사람은 부속실에서 했을 거거든. 기밀인데요. 네. 어떻게 해요? 보안이라 하겠죠 또. 그러니까 네. 수사를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아니, 수사를 해도 압수수색 들어오더라도 예. 이거는 기밀이다, 보안이다, 밝힐 수 없다. 그러면은 근데 뭐 여론이 뭐 한 95% 탄핵 동의가 나오고 하면은 KT를 압수수색해야죠. KT를.
KT를 한번 압수수색을 해봐야죠 그러면. 우리 비교원에서 저 전화번호를 했으면 어떻게 해요? 좀 비교원에서도 좀 알려주세요. 거기서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빨리 진짜 저 심각해요. 해지되면 02800에 7070은 나라도 한번 좀 사무실 전화번호로 하고 싶어. 전국 짜장면집에서 이거 굉장히 좀 이미 없앴을 것 같아요. 이미 없앴을까요? 네. 예. 받고 싶은 전화번호 02800에 근데 7070. 범인이 예. 지나간 곳에는 다 흔적이 남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흔적에 대해서 뒤를 쫓아가면은 다 밝혀질 일이다 저기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범철, 이종섭, 유재훈 중에서 그 덮었을 사람이 없어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각각이 변호인들이 다 따로 있어. 변호인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러면 각각은 각각의 각자 도생을 위해서 열심히 각각의 구명운동을 해야 돼 이제. 참, 근데 최 앵커님 저는 네. 이제 이 여러 가지 제 정치권과 관련된 평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어쨌든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는데 예. 저랑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공식적으로야 장성철 개새끼 소새끼 이러지만 개별적으로는 다 연락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데 용산에서 용산도 그렇고 뭐 이 최상변 사건도 그렇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건과 관련해서도 제가 후보들도 다 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본인 얘기들을 하면은 새벽 2시고 3시고 막 이렇게 카톡도 보내오고 자기 입장 전달해오고 괴로운 심정들을 막 보내오더라고요. 저 참 마음이 안 좋아요. 뭐라고 합니까? 난 그게 궁금해. 아니 그러니까 기밀입니다. 아니 가령 이 괴롭다는 게 제가 괴로워요. 이게 맞다. 네. 이게 맞고 이게 아니, 제가 괴롭다고요. 국가를 그분들에게는. 위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괴로울 게 없거든. 음. 근데 갈등하니까 괴로운 거거든. 아 그럼요. 갈등하니까 이게 맞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런 괴로움들이 있겠죠. 내가 말실수를 해서 대통령에게 좀 누가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그 신범철 차관도 괴로울 네. 수밖에 없는 게 네. 회수라는 걸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해수란 거 인정했죠. 얼마나 괴롭겠어요. 네. 말도 못하고 또 삐져나오잖아요. 진실의 빛이. 그렇죠. 그리고 김기한 사령관 얼마나 지금 밤잠 편히 주무실까요? 저는 김기한 사령관 굉장히 밤잠 못 이루는 밤이 많을 것 같고 뭐 이종섭 장관도 뭐 인상은 그래도 좀 부드러워 보이시잖아요. 인상 자체는 그게 거짓말쟁이상은 아닌데 거짓말로 많이 해서 문제지만은 이종섭 장관도 얼마나 밤잠을 못 이룰까를 생각해 보면 전 빠르게 이 사건이 더 길어지면 안 되고 빨리 특검을 통해서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수사하고 종결을 짓는 게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영원히 묻어둘 수 있습니까? 영원히? 지금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리고 MBC 장악 뭐 이런 것들 가고 대통령이 이제 저는 상속세 뭐 상속세 뭐 네, 완화 네.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그다음에 뭐 자영업 25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소음으로 진실된 목소리를 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기본적인 윤석열 정부의 패턴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덮고 버티고 3년 무조건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탄핵 절대 안 받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탄핵 가기 전에 특검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특검 자체를 안 받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그렇죠. 그죠? 안 받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경북경찰청의 이제 중간 수사 결과인지 무슨 최종 수사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7월 10일쯤에 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야 대통령의 성견 지명이 옳았어. 박정훈이 틀렸어. 이렇게 이제 몰고 갈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여론을 어떻게든 뒤집기를 시도할 거고. 제가 이제 최경영 앵커님 네. 이제 96년도서부터 네. 이제 정당 생활을 하고 국회에서 생활했는데 예. 권력과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정말 생생하게 눈앞에서 봤어요. 막 중요한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는 데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결국에는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 없어요. 아무리 자신들이 권력을 동원해서 짓누르려 하고 감추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이 화나고 국민들이 바로잡아라라고 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권력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검이 언제 된다는 거야. 돼요? 일단은 어떻게, 특검이 언제 된다는 거야. 어떻게 돼요? 빨리. 아니, 네. 필리버스터 하고 네. 뭐 하루라도 벌어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데 아니 필리버스터 할 때 잠이라도 자지 말든지. 아니 필리버스터 하고 그러니까는 본회의 와서 자지 그걸 네. 왜 밤새 하니까 아니 김민준 잠이라도 의원은 자고 평소에는 뭐 방송하실 때는 뭐 빠릿빠릿하게 막 잘하시는 것처럼 하더니 뭐 그게 이제 자당의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 졸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지금 중요한 시간에 조니까 거의 다 침 흘릴 들키잖아요. 분위기야. 거의 침 흘릴 분위기로 자. 방송에 네. 힘쓰시는 분들이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여기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네. 아니시겠지만은 네.
저 같은 경우도 방송 어쨌든 불 들어오면은 전혀 졸립지가 않고 꿈나라 가 계시네, 꿈나라. 네, 심지어 저는 아이고, 이제 와, 돌아 떨어지셨네. 저는 심지어는 아이고. 두통이 있거든요. 두통이 있는데 방송을 하면 편히 주무시네. 두통이 치유가 됩니다. 방송을 네. 하면 두통이 없어져요. 와. 막 떠들면은 머리가 안 아파져요. 뭐 이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머리가 아픈데 근데 그 방송이 꺼지면은 우울하고 졸립고 피곤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분도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누구를 위한 필리버스터인가? 네, 불면증을 위한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아니라 지금 필로우 버스터라고. 필러버스터. 필로우 버스터. 아니 좋으실 수는 있는데 네. 근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이제 이런 모습 나오니까 예. 국민들 앞에 조롱당할 일단 수밖에 없는 거죠. 거부권을 무조건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뭐 2000%죠. 뭐. 아, 그것도 네. 웃겨요. 네. 거부권을 또 행사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웃겨요, 저는. 행사하고 7월 23일인가요? 당대표 선출된 다음에 재의결 어떻게 근데 갈 수- 안 돼요. 안 돼? 이번에는 민주당안은 네. 국민의힘에서 한 표도 이탈표가 안 나올 겁니다. 아. 왜냐면 뭐 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민주당안은 이건 좀 안 된다, 잘못됐다,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재섭, 안철수 이 두 분 정도 계속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안 우리 해야 돼요 막 했지만 민주당 법안은 아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너무 웃긴 게 네. 저도 보수 출신 아닙니까? 네. 출신. 출신인데 아니 특검에 대해서 지금 안이 3개잖아요. 야당이 추천한다. 대법원장이 추천한다. 네. 그리고 변협이 추천한다. 3개예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 추천 말고는 못 받겠다거든요. 어. 그럼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정직하게 특검 안 하겠다고 차라리 얘기를 하세요. 그걸 어차피 안 할 걸 알면서 대법원장안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아이. 나는 특검할 거니까 이미지는 좋게 가져가는데 결국 내용에 동의가 안 되니까 민주당 특검 싫어. 이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전 이런 식으로 정치를 좀 정직하게 해야지. 아니 그럼 논의를 하자고요. 대법원장 안이 왜 아닌지 제가 여기서 1분만 주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1분 드릴게요. 1분이요? 예. 첫 번째, 대법원장이 추천해서 성공한 특검이 없습니다. 첫 번째 아, 사례. 맞아. 11번 중에 4번을 대법원장, 7번을 변협 회장이 추천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1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법원장은 사법권, 재판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판하는 사람이 소추하는 기관까지 지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게 그럼. 권력 분립의 문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 영향권을 빼자는 게 특검의 취지인데 그렇죠. 지금 대법원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희대 원장?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에요.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 영향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기왕 특검에서 진실을 밝히자고 하면 시원하게 떳떳하고 중립적인 특검을 해가지고 하는 게 명분이지. 하자 그래 놓고 대법원장이 해야 된다. 논리가 안 맞잖아요. 아니 김재섭 그건 안 의원은 맞아요. 대법원장 그 안만 그 고집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당 의원 중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용기와 그 생각과 근데 판단을 용기가 존중을 실효성이 해줘야죠.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만 논의를 용기 해보면 내지 되겠죠. 뭐 의미가 그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예상대로 갈 거 아닙니까? 오늘 어쨌든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예. 표결해가지고 종결시키고 표결한 다음에 거부권 행사하면 원래 민주당이 하겠다라는 거는 7월 19일 이전에 재결까지 다 끝내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건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와 한동훈 전 위원장의 포지션을 의식해가지고 뭔가를 딜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요거를 딜레이 시키거나 뭐 해야 되겠죠. 안 근데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될 거냐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일단 민주당 사이드에서 그러면 지금 여지가 있는 거냐는 어저께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입장을 토대로 그렇지.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포기한다 입장이라는 거는 그랬거든. 조국혁신당이 맞아요. 내놓은 입장이라는 거는 지금 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고 비교섭단체가 한 명 추천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게 이제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될 텐데 요거를 우리가 추천권 행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개혁신당이 추천을 하든지 그렇죠. 뭐 이런 방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추천하면은 초록이 동색이라고 할 테니까 민주당하고 개혁신당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명씩 추천하면은 네. 둘 중에 하나 골라. 요게 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요렇게 좀 열어주면은 여지가 뭐가 열리냐면 그러면 좋아. 추천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여지가 생겨. 요렇게 얘기가 그렇죠. 점프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추천권이라고 할 때 개혁신당에서 뭘 한 자락을 깔아놨냐면은 천하람 의원이 대한변협 추천으로 그럼 하죠. 요걸 하나 깔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 조국혁신당의 우리 기자 출신 김보엽 대변인이 한 얘기는 요 얘기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한변협 추천이나 이런 걸로 추천권을 바꾸는 방식까지도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지를 남겨둔 거지. 그렇죠. 여지를 예. 열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사이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는데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 사이드 얘기를 한번 점검해 보면은 원래 한동훈 전 위원장 쪽에서는 원래 애초에 처음에 최상병 특검은 요 최상병 건은 특검 사안이야라고 주장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3자 추천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꼭 고집하진 않아. 이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그래서 대한변협으로 바꾸자 그러면 받을 수도 있겠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오만 신문하고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신문을 넘기온다 한동훈이 오늘은. 예. 근데 경향신문에서 물어봤어요. 대한변협으로 바꾸면 수용하나요? 물어봤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변협이 추천하는 것도 문제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가장 깔끔합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민주당도 인준에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한변협 추천으로 바꿔도 안 받을 기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추천권을 열어줘도 바꿔줘도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쪽은. 안 하겠다는 거네. 근데 제가 안 진짜 하겠다는 합리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대한변협도 또 왜 안 되는지 1분만 주시면 네. 바로 설명이 아무도 가능한데 추천할 수가 없어요. 특검을.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대한변협도 왜 안 되냐면 네. 변협이 추천했던 지난 7번의 특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죠. 기억나는 분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박영수 특검 외에는 거의 기억 안 나죠. 성공한 특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변협 추천 7번도 다 실패했고 또 하나는 대한변협 회장은 당적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가지고 추천위원회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의 변협 회장은 어떻냐? 기존의 변협 회장이 이종엽 협회장입니다. 이분이 작년에 물러나셨는데 이분이 물러나면서 어디로 가셨느냐 이런 걸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예. 이분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갔어요. 장관급 아.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를 받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종엽 협회장 하던 사이에 그때 부협회장으로 하던 사람 제가 2명만 이야기할게요. 예. 한 명이 김영훈 부협회장, 한 명이 박상수 부협회장이에요. 박상수 부협회장은 지금 한동훈 인재영 입으로 와 있고요. 김영훈 부협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변협회장이에요. 근데 변협회장을 믿고 추천하자? 저는 조국 혁신당의 논리도 말도 안 되고요. 천하람 원내대표도 본인이 대한변협에서 법제이사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변협의 사정을 저보다 더 잘 알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국민 앞에 합니까? 그게 공정해요? 그럼 박상수 부협회장 답을 해보세요. 김영훈 부협회장도 지금 협회장이지만은 지금 당적 없을 겁니다. 근데 당시에 이종효 협회장 모시고 있었는데 이종효 협회장이 본인의 정치색을 사후적으로 드러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아서 지금 공공기관장 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거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변협에서 추천하는 것도 불공정하다. 전 민주당이 냈던 그 전 안도 저는 반대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한 특검의 전례를 따라가야 된다. 그럼 성공한 특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최순실 특검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가 드루킹 특검입니다. 네. 하나는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추천을 해서 박영수가 된 거고 하나는 그 허위뻥 특검은 자유한국당 쪽에서 추천을 한 거예요. 예. 그 야당 쪽에서. 야당 쪽에서. 그러면 그때 법안들 읽어보세요. 법안에 당명이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추천한다 돼 있고 허위뻥 특검 건은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원내대표 모임 예. 그 이름이 있어요. 평화와 정의. 예. 거기서 추천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 뭐 비교섭 단체 하면 또 그것도 불만이라고 하니 제가 내는 절충안은 뭐냐면은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그럼 야7당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교황 선출 방식, 콘클라베 방식으로 2명씩 올려놓고 14명을 예. 계속 토론을 해서 2명 공정한 사람 고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야당이 만장일치로 추천을 하면 특검에 힘도 실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독주했다는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럼 개혁신당이 안 참여한다? 그럼 개혁신당은 야당이 아닌가 보죠. 그럼 그쪽 당 사정이죠. 그래서 저는 야7당, 뭐 아닌 당은 빼고 뭐 범야권 하겠다는 당을 뭐 같이 하겠습니까? 야당끼리 모여서 상설협의로 거기서 특검을 내고 콘클라베 방식으로 한 6시간이면 정리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지 변협 추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면 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받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안 받고 실패한 특검을 108 따라가려고 명의 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야? 108명의 단일 계속 그럴 것 대우를 같아요. 물고 들어가가지고 8명이 이탈이 안 돼가지고 지금 돌아버린다 우리는 지금. 그동안에 세금은 계속 빼주고 부자들 세금은 계속 빼주고 3년을 더 가겠다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께서 본격적으로 본인의 의견과 행동으로 정권을 압박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리고 생각이 이게 지금 뭐 자영업자 25조를 막 이렇게 돈을 주는 것처럼 돈 이야기를 주는 하는 것도 아니에요. 대출 연장해주고 대출 만기 연장 시켜주는 것도만 그거 대부분이 다 합쳐갖고 25조고
대출 금융적 아니, 지원-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 한대잖아요. 좀 믿으세요. 좀. 아니, 근데 감세를 하는데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오늘 아니 부자들이나 이재용이는 햄버거를 한 끼에 5,000개씩 먹어? 네. 아니 제가 내 그걸 대신에? 제가 그걸 믿게 아니 가난한 사람들도 아니, 햄버거를 먹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오늘 경향신문인가 사설을 보니까 예. 감세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것은 주술이다라고 돼 있어요. 주술이라니까. 주술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야발라바 아 얘기야. 된다. 그렇죠. 이 정권 할 수 있어. 주술이기 때문에 공이 됩니다. 800에 1010. 국민들 예. 손에다 왕자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다 쌀 쓰는 쌀 왕자 나와요? 쓰고 손에다가 쌀 쓰면? 왕자 YP 먼데이. 쓰고 우리가 02800에 1010 계속 애우고 다녀. 그러면 뭐 이거 허경영 방식인데. 살림살이가 좋아지겠지. 왕자 쓰고 방식입니다. 02800에 1010. 제가 예. 정치 본색 나와서 항상 많은 걸 배우고 예. 느끼고 갑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요 방송을. 창피해요. 진짜. 정상적인 방송을 합시다. 그러니까요. 아니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이진숙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방송을 오늘 해요? 이진숙까지 나왔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어요? MBC는 노동단체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 MBC 출연하시면서 네. 노동단체의 위력을 뭐 겪으신 적 있으세요? 매우 자유로운데. 노조를 뭐 본 적은 있으세요? 노조를? 우리 이진숙 씨는요 윤석열 대통령 권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세요. 그게 뭐 아. 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언론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KBS, MBC에 근무하는 사람들 다 합하면 작가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잖아요. 이런 일반 국민들을 그냥 좌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좌파라고 생각하고 눈이 뒤집혀진 상황에서 모든 전국을 보니까 이 좌파놈들 때려잡고 이 좌파놈들을 때려잡으면 나라가 안정돼. 이게 과거에 서북 청년단하고 뭐가 달라? 저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게 끔찍한 게 북한 사람들이 걱정되는 게 아니고 한국에 이상한 생각 가진 사람들이 걱정돼. 네.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북한 사람 추종론자, 죽일까 봐 좌파자 다 네? 처단. 초단하고 사람 죽이고 상해 입히고 과거처럼 70년 전으로 돌아갈까 봐 그게 걱정이네. 일베 사람들 수준의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 여당이고 그런 사람들이 경찰력으로 오히려 가해 테러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까 봐 그게 걱정되는 수준의 나라예요. 전쟁 나면 안 되죠. 예? 지금 상황이 그렇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좌파로 매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파입니까? 막가파예요, 뭐예요? 무슨 파예요? 대파. 대파? 예. 아니,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을 이렇게 가르고 싸움 붙이고 국가에는 도움이 1도 안 되는 짓을 언제까지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탄핵 청원으로 국민들은 응답하고 있어요. 이거 또 무시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더 큰 게 옵니다, 제가. 아니 근데 100만을 넘었더니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 뭐 이런 쪽에서 뭐라 그러냐면 청와대 옛날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47만 정도 했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은 147만이나 있는데 뭐 100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태도예요 지금. 뭐 인기 투표라고도 비아냥을 거리더라고요. 그러면은 받고 더블로 가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은. 네, 바꿔 더블로 200만은 충분히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본색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